안녕하세요. 금방 왔죠?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제 거 영상을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없이 녹음으로 왔습니다. 자, 다들 뭐 하고 계시나요? 그림 그리는 분도 계실 거고, 뭐 일하시는 분, 작업하시는 분, 아니면 뭐 집안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?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캐나다 도착해서 오늘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고 이제 막 퇴근했습니다. 예. 저 일이 지금 진짜 많이 밀려 있어요. 저는 보통 그 작업 준비를,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 달 전에까지는 대체로 다 완료를 하는데, 제 이번에 진짜 14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밀려 봤어요. 나 진짜 나 이런 거 처음이야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, 네, 상태가 지금 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이게 얼마 전까지 그 친구 죽었던 그 충격이 좀 오래가나 했었는데, 아무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이 트리거로 인해서 어쩌면 '터질 게 지금 터진 것 같다.'라는 그런 느낌? 네, 느낌이 드네요. 네, 일단 제가 요즘에 영상에 댓글에 답글을 못 달아드리고 있었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제가 답글은 안다는데 댓글 확인은, 예, 늘 하고 있습니다. 그냥, 네, 제가 많이 게으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댓글 보다가 이재준 님이 이런 댓글 남겨 주셨더라고요. "영상 보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. 혹시 혼자 잘 사는 법이 있을까요?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, 또 남들에게 마음을 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요."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셨다는 거는, 제가 혹시 혼자 잘 살아 보여서 물어보신 걸까요? 그러겠지? 그러니까 물어보셨겠죠? 예. 뭐, 예, 간혹 주변에서 저를 뭐랄까, 멘탈이 좀 강하고 독립적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분인데, 아니요. 저는, 예, 아주 나약하고 진짜 엄청 의존적인 사람이라서, 그래서 제가 겉으로 봤을 때 멘탈이 더 강해 보이고 독립적으로 좀 비춰질 거거든요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다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이것만 들어도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예, 그래도 설명을 해 보자면은,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보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도 잘 안 하고,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서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, 다른 사람들한테 뭐 기대지도 않고, 뭐 외로움도 잘 안 타고, 혼자서 되게 뭐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이 모든 비춰지는 모습들이 사실, 이건 다 저라는 인간이 너무 약하고, 예, 너무 의존적이라서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힘듦의 역치라고 하나요? 그 같은 강도로 사람이 맞아도 이게 사람마다 뭐 더 아프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아프게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것 같이, 어 제 주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, 제가 느꼈을 때도 제가 갖고 있는 힘듦의 역치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이게 살면서 별의별 고통과 고난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겪다 보니까 좀 그런 힘듦에 대해서 맷집이 생긴 것 같다고 할까요? 네. 역치가 조금 높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저도 가끔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제가 힘들다는 게 보통의 제 또래 친구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하는 그런 주제들과 장르들과 좀 다른 결일지는 몰라도, 저도 저 나름의 고통과 고난이 가끔은 찾아옵니다. 근데 제가 가진 좀 고질적인 문제가, 제가 진짜 힘들 때 주변에 "힘들다." 이 말을 그렇게 못 해요. 근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? 대체로 다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? 우리 어릴 때부터 약간 뭐랄까, 감정을 다 억제해야 되고, 또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뭐 찡찡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들 배우고 크지 않았나요?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감정을 좀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좀 감정에 점점
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. 감정은 다 표출하면 안 돼.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안 돼.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제 감정을 눌렀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그냥 너무 약해서 뭐랄까 회피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 나 힘들어라고 찡찡거리기라도 할 거면 제가 제 입 밖으로 나 힘들어. 나 이런 일이 있어. 나 너무 속상해. 나 억울해. 뭐 나 무서워. 이런 말들을 제가 제 입으로 직접 꺼내야 하는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납니다.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이런 되게 힘든 감정들이 있잖아요. 이런 힘든 감정들이 이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그 감정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닌 척, 안 힘든 척, 모르는 척, 못 본 척 이렇게 좀 부정하고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니까 제가 강해서 극복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걸 그냥 감당할 자신이 없을 만큼 너무 나약해서 그냥 이 감정들을 외면하는 거예요. 좀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"야 쟤는 얼마 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하냐? 야 쟤 진짜 멘탈 세다."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런 일 겪었었는데죠. 예. 제가 주변에 뭐랄까 제가 겪었던 어떤 사건 아니면 느낀 감정 뭐 이런 걸 말을 할 때는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해결되고 제가 이미 회복돼서 괜찮아진 것들만 꺼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진짜 정작 당장 힘들 때는 뭐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이제 둘째치고 저는 그럴 때 진짜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저만의 동굴 예 그 안에만 숨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혼자 눈 감고 귀 막고 "아 몰랑.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볼래. 아무것도 안 들령." 그냥 이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. 예 그렇게 그냥 저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. "아니 나 괜찮은데? 아니 나 다 해결할 수 있는데? 이거 별거 아닌데?"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. 아니 사실 문제는 그냥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겪은 대부분 아니 모든 문제들은 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네. 그게 다였어요. 이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좀 혼자서만 스스로 해결하고 뭐 버티고 이겨내고 견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에서 생긴 뭐랄까 음 찌꺼기 같이 남은 감정 아니면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. "고통은 나눠야 반이다." 이 말이 뭐 정말 물리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약간 감정적인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"힘들다." 뭐 이런 말 한마디부터 이제 좀 혼자 다 떠안고 살다 보니까 상황이나 문제는 해결이 돼도 여기서 나온 감정이랑 트라우마 같은 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쌓인 그런 찌꺼기 같은 감정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지 않고 뭐랄까 그냥 저 안에서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좀 이런 좀 힘들다는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쉽나요?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? 이거 좀 주변에 다들 잘 이야기를 하시는 편인가요? 저는 좀 그렇게 뭐랄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"힘들다."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참 좀 힘든 것 같아요. 뭐 이게 단지 상대방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뭐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면 상대가 떠나갈까 봐 이게 좀 겁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쩌면 내 나약하고
너무 저 밑바닥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거나 뭐 극단적으로 가 보자면 이게 내 약점이 될까 봐 뭐 그래서일 수도 있죠. 아 근데 도대체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든 거야? 아 그니까 물론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저런 단어가 생긴 덕분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관계를 그걸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근데 제 생각엔 정작 그렇게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보단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썩어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친구들이랑 그냥 회포 풀듯이 나누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까지 그냥 전부 다 저 단어, 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랄까 이게 좀 대화에서 장벽이 생긴 것 같다고 할까요? 그니까 모르겠어요. 언제부터 좀 이렇게 자기 속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진 걸까요?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 봐? 아니면 뭐 분위기 흐리는 걸까 봐? 아니면 뭐 이게 주제가 너무 딥하면 좀 상대방이 이걸 소화해내기 힘들까 봐? 뭐 무례한 걸까 봐, 예의 없는 걸까 봐, 선 넘는 걸까 봐. 아니면 뭐 '아 우리가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?' 뭐 이런 걸까 봐? 근데 뭐 이렇게 좀 눈치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. 근데 뭐 결국 이 모든 조심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좀 별로인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. 그럼 결국 그 힘든 거 속 이야기 뭐 그 모든 필터가 없는 그냥 눈치 보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면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별로여도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뭐 내가 틀렸든 실수를 했든 뭐 어쨌든 내가 뭐 어떤 사람이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사람한테만 이런 모든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뭐 이런 거는 뭐 사랑하는 연인, 가족 이런 관계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신뢰와 기반으로 형성된 그런 관계에서만 가능할 거고요. 그럼 결국엔 내가 이런 힘든 감정들을 덜어내려면 이런 내 이야기, 내 투정, 내 칭얼거림 이런 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가진 좀 큰 문제는 사실 힘든 거를 말 못한다 이거보다는 사람한테 좀 의지하거나 기댈 수가 없다.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. 그럼 뭐 제가 사람을 믿지 않는 거냐?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닙니다. 저는 믿어요. 무조건 믿어요. 저는 상대방한테 그게 누구든 좀 무한한 신뢰를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됐던 아니 뭐 틀렸던 아니 뭐 저한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든 아니 뭐 배신을 하던 저는 그래도 상대방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는 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고 단지 상황 때문에 아니면 단지 사회 때문에 아니 뭐 그냥 지금은 몰라서 뭐 그래서 그런 거지 '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.'라고 저는 믿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저한테 어떻게 했건 뭐 그게 뭐든 뭐 상황이 나아지면 뭐 세상이 나아지면 아니면 뭐 몰랐던 걸 알게 된다면 다 해결될 거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힘들다는 말을 빼고는 전부 다예요. 좀 이기적일 정도로 이 상대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좀 소화할 수 있을까? 이런 배려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저는 정말 그 모든 말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"힘들다."라는 말을 이걸 못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이유가 제가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저는 그냥 타고나게 좀 기질적으로 남 눈치나 남들의 평가 아니면 제 평판 이런 걸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조금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애정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인정 욕구 이게 진짜 정말 없어요. 뭐 이건 비단 저에 대한 뭐 손가락질이나 비난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칭찬이나 사랑까지도 정말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. 그냥 타고나게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
정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애들을 이해를 아예 못 했거든요. 뭐 약간 '착한 아이? 뭐 저거 돼서 뭐 하게? 아니 왜 나쁘면 안 돼? 아니 나쁜 게 뭔데? 그거는 누가 나쁘다고 정한 건데?' 좀 이런 타입이라서 그래서 원래도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다 마음대로 하는데 진짜 절대 마음대로 좀 못하는 게 칭얼대고 투정 부리고 어리광 피고 이런 좀 어쩌면 좀 애같이 구는 그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것들 제가 이거를 아예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것 같고요. 예 제가 "힘들어." 이렇게 못하는 거는 제가 멘탈이 강해서도 아니고 뭐 상대방을 배려해서도 아니고 그냥 애같이 구는 거를 못해서입니다. 그럼 제가 애같이 구는 걸 못한다는 게 제가 어른스럽다는 말일까요? 아니요. 이것 또한 제가 너무 나약한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그럽니다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좀 애같이 구는 걸 못하게 됐을까요? 뭐 원인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겠죠. 가정학대라고 하죠. 예. 저희 집이 가정 환경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엄청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왜냐면 그러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좀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저랑 비슷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친구들과 달랐던 게 있다면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. 예. 당하고만 있질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치원 때부터 도움을 조금 많이 요청을 했어요. 그니까 집에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또 약하고 근데 또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'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.'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. 주변의 어른들이라든지 이웃들 뭐 선생님, 경찰한테도 저 도와달라고 진짜 많이 말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사회가 약간 "나 남의 집 일에 끼는 거 아니야."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서 어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과정들에서 지금 제가 가진 이 문제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 못하는 이게 그때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거절당하는 그 과정들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. 뭐 실망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좌절, 원망, 뭐 서러움, 두려움 뭐 이런 것들? 뭐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 좌절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늘 그랬던 것 같아요. '아 이번엔 진짜 도와주겠지? 저 어른은 진짜 도와주겠지?' 아니 그냥 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좀 '누가 좀 도와주세요.' 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진짜 정말 이 단 한 번도 뭐 그 누구도 심지어 경찰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들까지도 이게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게 진짜 아주 어릴 때 이런 것들 유치원 때부터 반복해서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. '아 나는 그냥 아무한테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말아야겠다.' 왜냐면 또 이걸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. 예. 저는 제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그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, 그 좌절감 그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가지고 좀 "힘들다. 도와달라." 이런 말조차 못 꺼내게 그냥 그렇게 학습이 돼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는 그냥 진짜 아무 말도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내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것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거기는 좀 안전하니까. 이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딱히 병명이나 아픈 곳이 없는데 열이 계속 나 가지고 근데 40 도가 넘는 열이 계속 나고 근데 원인은 없고 그래서 그걸 못 찾아서 계속 입원을 해 있던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그냥 안 아프게 된 게 제가 또 처음으로 친구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냥 안 아팠어요.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파서 몸으로 증상이 온 게 아닐까 싶은데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제가 한국 나이로 15살 때쯤 그때쯤 이제 자발적으로 '아 노숙자가 되자.'라고 선택을 했고요. 왜냐면 제가 이 가정 환경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.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'아 그냥 이거는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지만 끝이 나는 거구나.'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그렇게 길바닥으로 나갔고요.
그리고 그 덕분에 그때부터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이 제가 처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는, 어떻게 보면은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친구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"힘들면 힘들다. 무서우면 무섭다."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, '아 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가진 않겠구나.' 약간 그런 신뢰관계가 처음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되게 예쁜 말로 위로를 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"병신 새끼." 이러면서 놀리긴 하는데, 그래도 옆에는 항상 있어 주고,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냥 약간 오합지졸 같이 모여 갖고 "야 우리 조지면 우리 노숙은 어디서 해야지 덜 추울까?" 약간 뭐 이런 거 같이 고민도 하고, 뭐 무섭거나 이럴 때 뭐 엄청 막 든든하고 믿음직하지는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쟤가 나보다 더 무서워해 버리니까 이게 되려 내가 정신도 더 잘 차려지고,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말고 할 그럴 처지는 아니어도 약간 뭐 '야 우리 어차피 인생 조진 것 같으니까 그냥 뭘 열심히 하냐.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.' 약간 뭐 이런 뭐 그런 바이브?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곱게 편하게 되게 잘 산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든 같이 밥은 먹고 같이 잠은 자니까, 뭐 어딜 가든 뭐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는 해도 뭐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잘 놀면 되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10대 같이 보내고, 그렇게 같이 성인이 되고, 뭐 그렇게 같이 크고,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지냈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아무리 뭐 겁이 나고 이래도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, 야 어차피 우리는 망해도 같이 망할 거니까 그럼 길에 나 앉아도 같이 나 앉을 거잖아. 약간 요런 느낌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겁없이 도전해 보고 이랬던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친구들이랑 그때부터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우리끼리 되게 잘 살았어서 괜찮았는데, 이게 문제가 이 친구들이 갑자기 죽고 떠나니까 그때 가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크게 발현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외로 그냥 나가게 됐던 처음 이유가, 그렇게 그 친구들이 죽고 나서 제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이 과정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근데 왜 이런 짓을 한 건지, 도대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행동을 한 건지, 뭐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해외로 나갔습니다. 예, 그냥 저 살리려고. 제가 돈 벌려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돈을 다 버리고 간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저를 살리려면 정말 저 단전 끝부터 끌어올라오는 정말 그 간절한 생존 욕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제가 '아 내가 언제 제일 살고 싶었지?'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살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노숙할 때 진짜 너무너무 배고프고, 이게 하필 나가도 그때 좀 쌀쌀할 때 나가 가지고 너무 추울 때 제가 그때가 좀 가장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 가지고 '야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진짜 뒤질 만큼 힘들어야지 얘가 좀 살겠는데?'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당시에 제가 뭐 20대 중반이긴 했어도 이게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를 가든 웬만해서는 힘도 안 들이고 너무 쉽게 살아남을 것 같아 가지고, 이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15살 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던 그때만큼의 '살고 싶다.' 그 간절함이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니까 얘가 진짜 힘들라면 해외 정도에는 던져 놔야겠다. 그래야지 얘가 조금 '아 좋됐다. 아 나 살고 싶어.'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갔습니다. 처음에 뭐 비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갔고요. 심지어 제가 한국에 뭔가를 남겨 두면 약간 수틀리면은 돌아가 버릴 그런 보험? 그런 거가 있다는 그 안일함이 좀 들어 가지고 힘들면 너무 쉽게 그냥 돌아가 버릴까 봐 진짜 한국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싹 다 비우고 진짜 전부 다 처분하고, 뭐 가구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기부센터에 다 갖다 주고 정말 저 몸만 갖고 그대로 해외로 나갔거든요. 심지어 이때
하나님이 이런 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해외로 나가자마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까지 만들어 주셔서 네 그 당시에 생존 욕구가 아주 강하게 들어 가지고 끝내 저는 살아남았고요. 그래서 이때 제가 강제로 해외에서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생각만 계속 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제가 가진 문제,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못하는, 이게 '내가 좀 문제구나.' 이거를 그때 자각을 했어요. 그때 처음 자각한 거예요. 왜냐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군가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게 되게 미성숙한 태도라고 배웠었는데 이게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제가 제 인생 2 회차의 도움 요청을 시작을 했습니다. 뭐 도와달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. 그냥 "힘들다."라는 말을 입 밖으로 좀 꺼내는 연습을 해야겠다. 그냥 딱 그 정도? 네, 그 정도로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근데 뭐 막 죽을 듯이 "아 나 너무 힘들어."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장난같이 나 힘들어." 뭐 그냥 뭐 요 정도? 예.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돌아왔던 피드백이 "네가 뭐가 힘드냐. 다들 힘들다. 너만 힘든 거 아니다. 뭐 장난 아니야?" 약간 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. 근데 뭐 절대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뭐 원망을 한다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. 제가 그 해외로 나갈 때도 주변에서 저한테 "갑자기 왜? 왜 그런 선택을 해?"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그랬어요. 그냥 심심해서. 그냥 요즘에 재미가 좀 없어서. 뭐 그냥 도전?"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었으니까. 제 친구들은 제가 왜 해외로 나간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때 저도 어렸던 만큼 제 친구들도 다 어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땐 제가 그냥 해외 가서 팔자 좋은 소리 하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제 회피형 인생의 끝판왕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사람이 너무 좀 심적으로 피폐해지고 좀 약해진 상태로 타국을 가서 그런지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원래 같았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만큼 뭐 그렇게 막 정을 제가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기대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조차 안 들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사람이 좀만 괜찮다 싶으면 만나면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연인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사람들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당했을 때 그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뭐 좌절감 이런 걸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제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죽고 이뤘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더 큰 그 고통까지 제가 알아버린 상태라서 이게 어딘가에서 제가 좀 정을 붙이고 싶거나 아니면 뭐 '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 거부 반응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냥 공포가 확 밀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. 그때 딱 진짜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이게 제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만약에 너무 좋으면 이게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. 뭐 딱히 슬프다거나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? 눈에서 그냥 물이 나온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은데? 그냥 계속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. 이런 행태를 좀 보이다가 이때도 영문도 모르고 '왜 이러지? 왜 자꾸 눈에서 물이 나오냐?'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때부터 제가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. 뭐 그렇게 그 이후로 계속 정신없게 아주 그냥 전 세계로 돌고 진짜 정신없게 일하고 정신없게 계속 뭔가를 계속하고 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혼자서 지내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때 익숙해진 것 같고 그렇게 진짜 정말, 정말 정신없게 뭐 휩쓸려 다니듯이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. 근데 제가 이때 '내가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게 무서워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구나.' 아니면 '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내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약간 뭔가에 계속 집착하고 좀 열정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는 거구나.'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을까요? 정말 전혀 몰랐고요.
저는 정말로 진짜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선택해서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계속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이 상태를 이걸 인지를 했고요.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고 나서 너무 무서울 때 그때 정말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났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의욕도 넘치고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속 안은 실상 '이거 너무 건강하지 않은데?' 라는 걸 스스로 느껴 가지고 '아 이거를 좀 바로잡으려면 잠깐 일을 쉬고 좀 한 곳에 어디가 됐든 좀 정착을 해서 좀 있어야겠다.'라고 결정을 했고 예 그렇게 한국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돌아가 놓고도 네 또 미친 듯이 아주 정신없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고 일을 만들어 내고 할 거를 계속 만들고 예 또 그러고 있었어요 또. 그러니까 이게 집만 계약을 했을 뿐이지 사실상 제 생활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었네요. 예 그랬습니다. 아니 이거를 인지를 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고자 개선을 좀 해 보고자 일도 쉬기로 결정을 했고 정착하고자 결정을 해 놓고 이 문제가 이걸 결정했다는 이유로 제가 좀 나아졌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또 그렇게 제가 저 자신한테 또 속아 가지고 뭔가를 또 미친 듯이 계속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얼마 전에 또 친구가 죽었죠. 예. 예전에 그때 제 가족 같았던 그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그때 같이 지내던 친구가 네 제가 또 정신없이 미쳐서 뭔가를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 가 버렸네요. 그 이후에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가끔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 말고는 제가 집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건 뭔가 먹으면 토하고 그러다 또 폭식하고 눈 뜨면 울고 그냥 천장 보고 가만히 누워 있고 누워 있는 상태로 '나 지금 뭐 하지?'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러다 또 정신 들면 '아씨 정신 차려야 돼.' 이러면서 뭔가 좀 살아보겠다고 또 뭘 시도해 보다가 또 정신 차려 보면 앉아서 벽 쳐다보고 있고 예 좀 그 상태로 있느라고 제가 작업 준비도 다 못하고 그대로 캐나다로 왔고요. 와서도 상태가 썩 그리 막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.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'아 내가 그 친구가 죽은 영상을 봐서 충격이 좀 오래가나?' 싶었었는데 좀 깊게 더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. 왜냐면은 이제 벌써 자살로 떠난 친구가 9 번째고 제 이전에 8 번째까지는 제 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후유증이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보이는 행동들이 딱 제가 예전에 자살 시도하기 전에 그때 했던 행동들이랑 비슷해서 쪼끔 주의 깊게 보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. '아 지금 내가 우울증인가?'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딱히 막 제가 뭐 우울감이 든다거나 뭐가 뭐 엄청 무기력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뭐 제가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트리거? 뭐 이 정도로 지금은 예측이 되네요.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트리거로 내가 그동안 좀 처박아 놨었던 감정이랑 트라우마 같은 게 인제야 좀 터진 게 아닐까?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좀 유독 갑자기 옛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단지 최근에 친구가 죽었던 그 사건 그거 하나로 이런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. 그냥 마침 그 친구가 내 옛날에 아무도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함께 하던 친구였고 또 마침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마침 제가 일을 쉬기로 좀 마음을 먹어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마침 제가 또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그때 했던 이상한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을 했고 혹시 뭐 어쩌면 그냥 이 모든 우연 같은 이 마침들 이게 모인 게 이게 어쩌면 원인이 아닐까. 뭔 말인지 알겠어? 죄송합니다. 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. 말이 오늘 많이 되죠? 네, 여러분은 일상이 좀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어떤 메일을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고 있나요? 저는 제가 그냥 되게
당연하고 그냥 되게 평범했던 그런 일상을 진짜 짧은 순간에 다 잃어버린 게 한 벌써 7 년, 8 년?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터져서 해외로 가서 혼자 정처 없이 떠들면서 산 게 벌써 한 4 년? 5 년? 뭐 하여튼 이게 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일상을 잃은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느낌상 정작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해 놓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잘 못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니까 전 제 문제가 이게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기대는 걸 못하고 자꾸 이제 뭔가를 계속 하는 행위로서 제가 도피를 조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게 이 자체가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그 일상 제가 원래 살던 그 일상이 지금 제 삶에 아예 없다는 거 '이게 문제가 아닐까?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저마다 살아온 양식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좀 다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그 일상은 뭐 사실 바쁘거나 일의 양으로 치면은 그때 그 옛날에 훨씬 훨씬 바쁘고 훨씬 힘들고 훨씬 고되고 진짜 훨씬 정신이 없었거든요.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경제적 자유? 그 이상 거의 뭐 저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졸부라고 봐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. 이게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그렇게 정신없고 힘들고 바쁠 때 그래도 그 안에 제 일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되게 귀찮고 뭐 눈치 볼 거 많고 저한테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도 있었고요. 아니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어차피 지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면서 꼭 막 아침마다 연락 와 가지고 "야 설마 이거랑 이거 중에 뭐 입을까?" 뭐 이걸 매일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요. 저는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 로망을 갖고 음 입양을 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걷는 걸 되게 싫어해서 산책을 못 갔던 그런 강아지도 함께 있었고요. 매일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는지 나누는 그 친구들. 뭐 명절이면 모이고 생일이면 모이고 무슨 행사 있으면 모이고 아니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그 친구들. 그리고 또 너무 가난했어 가지고 뭐 3 평 이거나 될까? 뭐 3 평 진짜 넓어야 4 평? 뭐 요만한 진짜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서 같이 살다가 이제 좀 커 가지고 돈 좀 벌어서 이제 각자 산다는 것도 옆집, 그 옆집에 또 옆집, 또 그 옆집에 옆옆집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. 뭐 우리 집 오면은 예의고 뭐고 그냥 냉장고부터 열고 먹을 거 있으면은 훔쳐 갖고 싸우고 그러다 또 먹을 거 생기면 나눠 먹고 뭐 저녁밥 시간만 되면은 뭐 그냥 당연한 듯이 스튜디오로 모이고 "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!" 막 이러면서 싸워 놓고 뭐 다음 날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 몇 병 사 가지고 진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게 능청스럽게 "야 뭐 하냐? 와인 드실?" 이러고 또 그 모습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화가 풀리다가 또 고세를 못 참고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와인을 와장창 깨뜨려 갖고 또 "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!" 하면서 또 싸우고 뭐 그냥 그렇게 "네가 병신이네. 너가 더 병신이네." 하면서 뭐 10년 넘게 아직도 중학생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그 친구들. 그러니까 낮에 밖에 나가서 어른인 척, 철든 척 이러느라고 되게 힘들었어도 저녁에 다시 만나면 내가 애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아이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던 내 가족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던 그 일상이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계속해서 정신없게 계속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집착을 하고 뭔가를 하고 일을 하고 자기 계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 내가 원래 누리고 살던 저 일상이 없어진 그 공백을 그거를 조금 채워보려고 발악하는 게 아닌가. 뭐 그러니까 저런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들이랑 함께 사는 그 일상이 없어져 가지고 생긴 그 공허함을 생산적인 행동이나 아니 뭐 기부 같은 걸로 메꾸려고 거의 10년 가까이 한 7-8 년을 노력해 봤는데 이게 노력을 해도 해도 안 채워져 가지고
이제는 좀 터져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야기가 또 참 많이 뱅글뱅글 돌아왔죠.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잘 사는 방법,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이 혼자 잘 사는 방법 뭐 그런 게 있나요? 아니,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별의 별 방법 다 써가면서 진짜 아둥바둥 10년 가까이 해봤거든요. 근데 저는 못 찾은 것 같거든요. 이거 좀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은 예, 공유 좀 해주세요. 제가 근 7-8년 정도간 예, 타인한테 의지하지 않고 뭐 기대지도 않고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사는 방법은 그래도 터득을 한 것 같긴 한데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은 모르겠어요. 독립적으로 산다는 게 잘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. 그게 다잖아요. 물론 저 지금도 친구는 되게 많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으로 찾아와 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언제든 제가 뭐 밥 먹자고 연락만 하면 나와 주고 제가 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있어도 저 있는 그대로 봐 주고 그런 되게 편하고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과분할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가족이랑 친구는 달라요. 제가 그 원가정, 부모님 계시는 그 가족, 이런 가족이랑의 애착 관계나 뭐 추억 같은 그런 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제 인생의 거의 반을 함께 살았던 그런 친구들.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가족이랑 사랑이라는 게 뭔지 저한테 알려줬던 그런 친구들이 제 인생에 있었어 가지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많아도 이게 가족이라는 다르다. 이거를 제가 알긴 압니다. 뭐 제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대고 물론 충분해요. 하나님한테 받고 있는 사랑만으로 아무리 충분해도 이 공동체만으로서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인간은 되게 유한하고 약하고 악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. 뭐 이런 말이 있어도 글쎄요.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도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제가 스스로 해야 할 게 따로 있고 같은 인간이나 공동체가 필요한 게 따로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. 왜냐면 인간은 너무 유한하고 악하고 약하니까. 뭐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저는 혼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10년 가까이 별의 별거 다 해봤는데 나는 절대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없다. 아직 요 정도로 나왔습니다. 혹시 혼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비법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. 저는 혼자 살기엔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서 옛날에 제 일상 같은 그런 삶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.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옹기종기 가까이 붙어가지고 비비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사는 거. 저는 그 일상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. 그게 지금의 포커스입니다.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그 일상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귀한 건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되게 허무하게 잃어버렸는데 뭐 그래도 이제는 그게 뭔지 아니까. 다음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제가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귀하게 고이 고이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모르겠어. 몰라. 나는 되게 멍청하고 엄청 이기적이라서 이 저대로밖에 생각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그 사람과 사랑의 그 공허함, 그 빈자리를 좀뭐 성공에 대한 집착이든 뭐 아니면 자기 계발? 뭐 SNS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연애? 아니면 뭐 취미 생활? 혹은 뭐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다른 것들로 그 영역을 채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게 채우면 나빠? 라고 물어본다면은 모릅니다. 저는 그런 거를 판단할 만큼의 지능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뭐가 좋은지 옳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요. 근데 뭐
제 기준으로 제가 살아온 걸 봤을 때 보자면은 뭐 요상한 신념으로 살 때 아니면 뭐 성공에 집착을 해야 할 때 종교에 미쳐야 할 때 독립적으로 살아보고자 노력할 때 뭐 기타 등등 '어떻게 해야 한다.'라는 그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겪어야 할 필요할 때들이 있지 않은가? 그리고 그게 뭐든지 좀 골고루 다 해 봐야 하는 경험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뭐 다 뭐 이거든 저거든 그냥 다 겪어보면 좋은 거 아닌가? 그래 봐야지 뭐가 진짜 좋은지 좀 구별을 할 수 있지 않나? 뭐 그냥 그 정도 추측? 뭐 그러지 않을까? 그냥 그 정도? 네, 그렇습니다. 아 근데 진짜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아니 일 자체를 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걱정이 없고 밥 먹고 사는 그냥 그런 걱정 없는 세상이 오면 그때 되면 진짜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요? 아 이렇게나 좀 1인 가구가 주류인 세상인 상태로 그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면 다들 뭘 의미로 살까? 뭐 하여튼 저는 일단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인 밀린 디자인을 좀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, 안녕.